6대를 시승했고 610분을 시승했습니다. 이트론입니다, 여러분. 대망의 아우디 이트론. 사실 제가 놀란 건 내연기관 자동차랑 거의 위화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한번 충전했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아우디라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장르를 통해서 건재함을 알렸다. 그 중심에 아우디 이트론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리뷰 미디어 더파크TV 정우성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제 메일함을 가장 뜨겁게 달군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아우디입니다. 3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무려 10가지 종류의 차를 출시했는데요. 트림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일단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3월 27일 아우디 Q8, 3월 12일 Q7, 5월 6일 Q5, 5월 10일 A7, 5월 20일 Q6, 5월 3일 A4, 5월 10일 Q5 이제, 6월 24일 Q7 6월 26일 S6 S7, 5월 25일 Q3, 10월 1일 아우디 트론, 10월 10일 S8L입니다. Q3578 SUV 라인들이죠. 그 다음에 A457, 다음에 S678 이렇게 출시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들이 출시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16년 이후에 다들 알고 있는 사건이죠. 디젤게이트 이후에 아우디가 좀 조용했는데요. 그때 인증도 취소되고 뭐 출시도 미뤄졌던 그런 라인업들을 다 이제 메우기 시작하는 거고, S7의 경우는 유럽이랑 시차가 한 2년 가까이 났었는데요. 그 시차도 점점 줄여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판매량도 엄청 많이 올라갔고, 독일 3사의 이제 수입차 시장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홍천에서 이 차들을 거의 다 타볼 수 있는 미디어 행사가 열렸고, 저도 참석했습니다. 6대를 시승했고 610분을 시승했습니다. 주행거리가 한 500km 정도 이상 됐는데 거의 뭐 쉴 틈 없이 시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본 차가 총 6대인데 Q35, S67, A7, 그다음에 이트론입니다. 대망의 이트론이죠. 사실 이 행사의 중심이 아우디 이트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아우디가 최초로 양산하는 100% 순수 전기차니까요.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가 이트론에 많이 쏠렸지만 다른 차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승했던 5대를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트론 얘기를 해드릴게요. 5대를 어떻게 정리를 해드릴 거냐, 제가 갖고 싶었던 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차는 S6인데 아우디 세단에 S가 붙으면 고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버전이죠. S6도 있고 S7도 있었는데 저는 S6를 너무 재밌게 탔습니다. 재원은 완벽하게 같습니다. S6하고 7이요. 근데 달렸을 때의 느낌은 S6가 월등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A6라고 하면 아우디를 대표하는 중형 세단인데요. S가 붙으면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벤츠 AMG, 뭐 BMW M 같은 느낌의 고성능 버전인데 이 디젤 엔진을 갖고 노는 재미가 너무 탁월해서 이 차를 타고 한계령을 넘을 때 비가 막 오고 있었는데 굉장히 신나게 달렸습니다. 신나게 달렸다는 뜻은 뭐냐면 이 차를 믿을 수 있었다는 뜻이고요. 여러 가지 출력이나 힘이나 차체 제어 장치나 이런 데가 모든 측면에서 균형이 되게 좋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마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A7 리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근데 너무너무 좋은 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의 고성능 버전이면 S7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S6를 말씀을 드리느냐, 아마 이 평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A6를 기반으로 만든 쿠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와, 이거는 혹시 A8에 더 가까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숙하고 조용하고 아주 우아합니다. S7과 S6의 차이도 바로 그런 포인트가 차이가 있었어요. S7은 S6처럼 민첩한 느낌이 조금 덜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포츠 주행을 즐기고 싶다, 그런 분들은 S6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우아하게 패셔너블하게 고성능이지만 멋진 차를 갖고 싶다, 그러면 이제 S7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잔인한 질문이지만 S7이랑 S6 중에서 어떤 차를 더 갖고 싶으냐? 그렇다면 저는 S6를 고를 것 같고, A6랑 A7 중에 한 대를 골라야 된다, 그럼 저는 A7을 고르겠습니다. 세단과 쿠페 중에서는 쿠페를 타고 싶고, 다음에 고성능이라면 S6하고 7 중에서 6를 고르겠다는 뜻입니다. 6가 훨씬 재밌어요, 여러분. 이 아우디 관계자분들은 이게 재원이 똑같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은 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전해보면 다릅니다. 꼭 한번 시승해보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Q5랑 Q3 스포트백을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Q5는 아우디의 뭐 워낙 유명한 베스트셀러고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는 SUV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크기고 가장 인기 있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아우디가 만든 SUV를 사고 싶다, 그러면 Q5 사시면 되고요. Q3 스포트백은
콤팩트 SUV인 Q3의 지붕을 깎은 겁니다. 그게 스포트백이니까요. 쿠페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에 꽂혔다. Q3 스포트백이 너무 예쁘다. 그러면 Q3 스포트백 사시면 되고요. 1박 2일 행사였고 첫날 타본 차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 다 드렸고요. 둘째 날 아침에 2대의 차를 시승했는데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Q7도 있었고 8도 있었고 S8도 있었는데 제가 제비를 잘못 뽑아가지고 A7을 뽑았어요. A7은 이미 저희가 리뷰를 디테일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카드를 보시고요. 이트론입니다, 여러분. 대망의 아우디 이트론. 아우디가 최초로 만든 양산형 100% 순수 전기차죠. 사실 이 아우디 이트론은 제가 작년에 포뮬라 2 경주가 뉴욕에서 열렸을 때 그 동네에서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아우디에서 미디어 대상 시승회가 아니라 거기 온 대중들을 상대로 신청하면 한 바퀴 정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한 바퀴 돌아본 바, 사실 제가 놀란 건 내연기관 자동차랑 거의 위화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아우디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만들 때 사실은 뭐 가속 페달을 빼면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리는 그런 느낌이라거나 이 전기차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소하지만 일상적으로 타본다고 했을 때는 약간씩 좀 장애가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장벽으로 느껴졌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역시 느낌이 중요한 거니까요. 프리미엄의 경우는. 그래서 내연기관과 전기차 사이에서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느낌을 그대로 살렸다. 위화감이 정말 없다. 이런 두 가지 포인트에서는 아우디 이트론이 지금 뭐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려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 아우디 이트론의 재원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최고 출력은 360마력, 최대 토크는 57.2kgm입니다. 이 전기차는 근데 아시다시피 가속 페달을 누르자마자 최대 토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운전하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게다가 57.2kgm라는 거는 뭐 일상주행에서는 거의 느끼기 힘든 토크거든요. 최대 주행거리는 307km입니다. 100% 완충한 상태에서 307km를 갈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인증이 좀 박하게 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산까지 주행하는 게 또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한 번 충전했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아우디에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409.8km를 충전 없이 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건데 아우디에서는 이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을 뭐 내부적으로는 개진했었다고 하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409.8km면 서울에서 출발하셔서 부산에 있는 아우디 매장까지의 거리입니다. 전국에 있는 아우디 매장에 급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달렸을 때 얘기고요. 시속 120km를 넘지 않고 음악도 듣고 에어컨도 끄지 않고 뭐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달렸을 때의 기준이라고 하니까 뭐 충분히 무리가 없는 그 정도의 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우디 이트론에는 전자식 쿼트로가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전기 모터가 2개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앞차축과 뒷차축에 1개씩 전기 모터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륜이 전자식으로 조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앞바퀴, 뒷바퀴, 뭐 좌우 다 이제 조율이 되는 거고 차량의 높이까지 알아서 읽어서 조율이 되는 겁니다. 거의 그냥 마음 푹 놓고 달려도 되는 수준이고요. SUV 본연의 기능도 다 가지고 있고 일상주행도 다 챙기고 있는 전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전기차에는 회생 제동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물레방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전기를 발생시킬 때 뭘 굴리잖아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가 때도 완벽히 정지하기 전까지는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그 에너지를 배터리 충전하는데 다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능은 기본이고 아우디의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기술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러니까 브레이크 제동 에너지까지도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자동차를 조작하고 있는 모든 순간에 운동 에너지를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차를 타고 강원도에 있는 언덕을 넘는데요. 올라갈 때 주행거리가 이렇게 막 줄어들었다가 내리막을 주파하고 나면 주행거리가 다시 늘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내리막에선 브레이크를 많이 밟으니까요. 그 에너지들이 다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다시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인증받은 주행거리가 307km인데 부산까지 갔다는 거 그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런 기술 때문에 인증받은 주행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우디 이트론 참 예쁩니다. Q6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Q7이 기함이었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쿠페 형식의 Q8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Q5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적인 SUV에 가까운 그런 장르인데 그 사이를 메우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SUV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아우디가 원래 잘하던 것들을 그대로 다 해냈어요. 그러니까 뱅 앤 올룹슨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그 인터페이스를 다루는 디자인이나 뭐 UI나 UX나 그런 게 다 원래 아우디가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트론의 만듦새는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우디가 잘하던 걸 그대로 잘해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믿으셔도 돼요. 근데 굉장히 새로운 기술을 아우디가 하나 심어놨어요. 아마 아우디 이트론을 검색해보시면 이게 제일 많이 걸릴 텐데요. 바로 버추얼 미러입니다. 사이드 미러가 거울이 아닙니다. 카메라고요. 안에서 화면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 쪽에 보시면 원래 사이드 미러가 있어야 되는 장소보다 한 뼘 정도 밑에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달려 있는 카메라 찍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 건데 사실은 어색하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여러분 운전석에 앉아서 보시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 화면이 있으니까 거기를 보게 됩니다. 언제 장점이 발휘가 되느냐? 밤에, 비 올 때, 눈 올 때. 사실 사이드 미러가 거울이면 거기에 빗방울이 맺히거나 혹은 뭐 먼지가 쌓였다거나 눈이 와서 쌓여 있다거나 성에가 낀다거나 그럼 뒤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 밤에 요즘에 우리 틴팅도 짙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밤에 뭐 거의 선글라스 낀 것 같은 느낌으로 뒤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버추얼 미러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선명하게 내가 지정한 각도를 다 보여줘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자, 이제 충전 시간도 궁금하실 텐데요. 완전히 소진된 배터리를 100%까지 충전하는데 47분이 걸리고 이때 19,100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우디 이트론 사시면 5년 동안 쓸 수 있는 100만 원짜리 충전 크레딧을 준다고 하는데요. 한 번 충전할 때 19,100원이니까 2만 원 잡고 100만 원이면 50번 정도 충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 충전했을 때 뭐 300km 정도 간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면 대략 15,000km 정도를 공짜로 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과 부산을 뭐 25번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아우디가 열었던 미디어 행사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우디가 돌아왔다 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우디라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장르를 통해서 건재함을 알렸다. 그 중심에 아우디 이트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고급스러움과 침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와중에 있고 그걸 전동화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얼마나 자기답게 해내느냐가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감성적으로 구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우디가 이트론을 통해서 그걸 제대로 해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제프 매너링 사장이 진보라는 것은 어떤 걸 최초로 해내는 게 아니라 최초로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아우디 이트론을 타보시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아우디 이트론을 필두로 아우디가 숨가쁘게 출시한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더파크TV는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곧 또 다른 시승기,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과 댓글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